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일 일요일입니다. 10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보면 3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3개월이나 남은 것인데요. 남은 3개월 동안 2023년 계획했던 바 돌아보시면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다잡으시면서 10월을 심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10월은 지난 2013년 이후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비트코인 가격이 모두 급등한 달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반감기 전 해인 2019년에는 약 10%, 2015년에는 약 33%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매해 거시적 경제 상황과 그리고 지정학적 이슈들, 또 코인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호재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10월을 맞이하시기에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은 합니다. 10월에는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SEC가 그레이스케일 소송건에 대해서 항소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항소 여부 자체도 결정하지 않았고 또 그래서 발키리, 비트와이즈 등에 이어서 어제 반에크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보류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10월 중에 SEC 항소 여부가 결정이 되는 만큼 그 결정에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내년 출시에 대한 가능성이 극대화될 것인지 아니면 더 지연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SEC가 발키리 인베스트먼트가 신청한 이더리움 선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발키리 측에 의하면 오는 10월 3일 비트코인의 이더리움 선물 익스포저를 추가하는 등록 명세서 수정안이 공식 발효될 것이고 그때까지 이더리움 선물 매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발키리는 기존 비트코인 선물 ETF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제공하는 결합 펀드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 발키리가 시작을 했지만 12개 이상의 이더리움 선물 ETF가 출시가 되면 그 경쟁과 함께 이더리움에 대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장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리플의 승소 파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파티에 대한 본연의 즐거움보다 어떻게 보면 시작 전에 기대가 더 만연했던 파티였는데요. 그만큼 XRP에 대한 애호가들이 많고 커뮤니티들의 결집력이 단단하면서도 또 투자 세력들의 관심이 큰 코인이기도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리플은 이번 10월 1일에도 어김없이 약 10억 XRP 락업 해제를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매달 1일 XRP 락업 해제가 늘 있는 일이고 또 쓸고 남은 XRP는 다시 에스크로에 락업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주 일시적일 수는 있어도 크게는 가격적인 변동성에 영향이 없다라는 것 잘 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 XRP의 경우에는 10월 말부터는 SEC의 중간 항소 신청에 대한 토레스 판사와 항소 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10월 말부터 올해 말 사이 언제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내년 2분기 재판이 예정이 되어 있고 또 리플 측은 이 재판도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토레스 판사라면 소송 당사자를 배려한다면 최대한 빠르게 중간 항소 신청 허용 유무를 결정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고금리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이 약 5% 가까이 근접한 순간이 되었고 또 고금리가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는 시장의 평가도 있습니다. 현재 국채 수익률을 보면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볼 때 약 2%대의 수익률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금리 시대에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도 미리부터 고민하시고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기존 암호화폐 시장이 고래의 움직임, 세력들의 펌프 앤 덤프, 반감기 등 내부 요소에 주로 의존했다면 5% 금리 시대 코인 투자는 금융 기법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어쨌건 향후에 등장하게 되고 월가의 기관 자금이 유입이 되면 금리를 기준으로 투자 전략을 짜는 것이 뉴 노멀이 될 전망이다 라고 평가하면서
코인의 금융 상품화가 가속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그동안 우리가 고래의 움직임이나 또 세력들의 매집 등의 요소에 의해서 가격 변동성이 크고 때로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제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때도 있고 또 혹은 수익률이 인플레이션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기관들이 진입하면 금리를 기준으로 한 금융투자 상품화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의 투자 전략을 고민해 보시고 또 미리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기관의 진입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이더리움의 경우도 선물 ETF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융투자 상품화 방향으로 진행되는 속도가 좀 더 빠를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또 리플처럼 충분한 가치가 반영이 되지 않은 코인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코인의 가격이 먼저 충분한 그 가치에 어느 정도 안착이 된 이후에 금융투자 상품화가 진행이 되는 것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투자 전략은 각자의 몫이신 만큼 현재 현황을 넓게 살펴보시면서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을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